네, 전 시간에 이어 디스카운트 빌딩 블록 2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B80에 와서는 지금 이제 79에서 얘기한 그 특성들 있죠? 뭐 기억나시겠지만 따라서 보험 계약의 요 이제 언더라잉 아이템의 수익에 따라서 변동하지 않는 우리가 아는 이제 투자성 상품 말고 그런 보통의 어떤 보험 계약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기업은 디스카운트를 결정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죠. By adjusting a liquid risk-free yield curve.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지금 유동성 차원에서 risk-free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리퀴드 한다 이러면은 우리가 뭔가 있든 지급해야 될 그 대금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지급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어떤 뭐 현금으로 내가 현찰로 캐시로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금방 지급을 하고 아무런 비용이 안 들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퀴데이트, 그죠? 캐시가 아닌 형태로 있는 것들을 리퀴데이트를 내가 계획에 없이 급하게 하게 되면 거기에 추가의 이제 비용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런 의미의 이제 그런 의미로 liquid risk free. 근데 보통 risk free 하는 거는 이제 크레딧 리스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뭐 미국이나 뭐 영국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뭐 30년, 40년, 막 50년짜리 government bond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리스크 프리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리퀴드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어떤 리퀴디티 리스크를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리스크 프리라고 하는 거는 또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저리 본, government bond 이렇게 뭐 긴 장기간에 걸친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그 망할 염려가 없는 거죠. 소위 이제 크레딧 리스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리스크 프리 yield curve이죠. 요거를 그 조정함으로써 조정하는 거에 의해서 디스카운트율을 결정할 수도 있다. 쉘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뭘 반영하기 위해서 the difference between A and B죠, 그죠? 다음 두 개 A and B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liquid risk-free yield curve를 조정함으로써 할인율을 정할지도 모른다. 뭐냐? 그 이제 우리가 봤던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그 율이 있는 그런 financial instrument 금융 상품의 liquidity characteristics, 그죠? 유동성 특성과 그 다음에 보험 계약의 유동성 특성 그 사이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liquid risk-free yield curve를 조정함으로써 할인율을 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bottom-up approach 아마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디스카운트율을 정하는 것이 이제 bottom-up approach, top-down approach 이게 bottom-up이란 말이죠. 저기에서 이제 bottom-up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그 여기서 얘기하는 liquid risk-free yield curve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온단 말이죠. 그게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그 어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financial instrument, 뭐 treasury bond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떤 그 특성을 반영하는 그 risk free yield curve에서부터 거기에다가 이제 뭔가 liquidity risk라든지 뭐 다른 부분들을 반영해가지고 조정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bottom-up approach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정하는 걸로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리고 그거 alternatively 그거하고 뭐 동등하게 취급되는 다른 방법으로는 기업은 또 뭐뭐 할 수 있다. 그 적절한 이 보험 계약의 그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할 수 있다. 어디에 기초해서 yield curve인데 이 yield curve는 설명을 하는 거죠. 어떤
우리가 이제 에셋의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그죠? 그거하고 유사한 그런 자산. 내가 이제 동일한 건 아니지만은 저걸 내가 레퍼런스를 해서 어떤 할인율을 정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어떤 참고가 되는 그런 자산의 군, 그죠? 자산의 군을 공정가치로, 물론 여기서는 implicit인데, 그러니까 뭐 explicit 그러면은 이제 명확하게 하는 거지만 이거는 그거의 공정가치 측정에 implicit 내포되어 있는 어떤 그 return, 그죠? 수익, 그것의 현재 시장에서의 이율을 반영하는 일드 커브에 기초해서 보험계약의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거를 이제 탑다운 어프로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리스크 프리 일드 커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냥 그 유사하게 어느 정도 내가 레퍼런스로 삼을 수 있는 어떤 에셋의 포트폴리오, 그것의 어떤 시제 공정가치 측정. 그러니까 이제 공정가치 측정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IFRS 13이고 조금씩 이제 소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보험계약은 실제로는 공정가치, 개별 건별로는 공정가치를 논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트레이드가 안 되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 implicit 돼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측정 수익, 그것의 현재 마켓율을 반영하는 그런 일드 커브에 기초해서 정할 수도 있다. 이거는 탑 다운으로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밑에 완전히 리스크 프리, 순수하게 리스크 프리에서 해가지고 디스카운트로 올라오는 거고, 이거는 지금 마켓에 똑같은 건 없지만 레퍼런스 때는 에셋 포트폴리오에 근거해서 그 디스카운트율을 정하고 거기에서 이제 걷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유사한 거니까, 레퍼런스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다 이거죠. 근데 기업은 조정할 수 있어요. 그 일드 커브를, 위에서 얘기한 일드 커브를. 그래서 탑다운이니까 위에서부터 해서 일리미네이트 시키면서 내려온다 이거죠. 뭘 없애기 위해서 어떤 팩터들, 그 보험 계약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그런 어떠한 팩터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일드 커브, 마켓에서 이렇게 임플리시트하게 fair value measurement 하는 이런 율 자체를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투 이하를 할 필요는 없다. 일드 커브를 지금 앞에서 얘기한 보험 계약이 우리가 이제 측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 쓸 할인율을 지금 추정하는 거니까 보험 계약의 유동성 특징, 그리고 또 하나는 레퍼런스 포트폴리오의 유동성 특징, 이것의 어떤 차이, 그죠? 여기서는 또 between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 계약에서의 유동성 특성하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유동성 특성의 차이를 위에서 일드 커브를 조정할 필요는 없다. 그게 이제 탑다운 어프로치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죠? 바텀업 어프로치는 요 두 가지 특성, 물론 이제 여기서는 레퍼런스 포트폴리오고 거기서는 이제 하나의 그 에셋 포트폴리오죠. 해당되는, 그러니까 리퀴드 리스크 프리 일드 커브, 이거에 해당되는 거에서부터 이 특성을 반영을 해서 얹어오지만 지금은 아예 위에서 해서 조정해내는 거는 여기 보험 계약에 적절하게 적용될 수 없는 어떤 팩터들이라도 이거를 제공함으로써 일드 커브를 조정을 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다 품은 거에서 해당되지 않은 팩터를 깎아내가지고 내려오는 거니까 탑다운이고, 아예 순수한 그 리스크 프리에서 거기에서 애드해가지고 올라오는 거니까 바텀업,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기준서에서 안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 두 개 나오는 것 때문에 회사마다 이제 우리는 바텀업 어프로치로 할 거다, 아니면 탑다운으로 할 거다, 이렇게 결정을 할 건데, 기존에 이제 솔벤시 2에서의 그런 이런 이제 할인율 내지는 이제 자산 쪽 같은 데서 그 이코노믹 시나리오 제너레이터 이 안에서 일드 커브를 할 때에는 리스크 프리 레이스로 접근을 하니까 그거는 이제 바텀업 어프로치가 많이 쓰여져 왔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다 메이니까 뭐 어떤 방법 하나를 내가 딱 정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절 그 앞에 절에서 묘사한 일드 커브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텀업과
탑다운 두 개를 얘기했죠.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그 실제 액티브 마켓이죠.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에셋 이것을 위한 실제 거래가 되는 마켓에서의 관찰 가능한 어떤 시장의 가격 그래야 우리가 이제 그거의 어떤 이자율을 추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있다고 하면 그죠? 관찰 가능한 마켓 프라이스가 실제 거래되는 그 마켓에서 있다라고 하면 엔티티는 그 prices, 그 이유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이거 이제 IFRS 13, 69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B는 마켓 자체가 실제 액티브하지 않아요.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업은 그 관찰 가능한 마켓 프라이스 유사한 그죠? 동일한 건 내가 찾을 수 없고 시밀러한 그런 에셋 이것에 관찰 가능한 가격을 그죠? 가격을 인덱스를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뭐를 to make them 뭐뭐 하기 위해서 to make them appropriate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market prices, observable market prices를 comparable to market prices for asset being measured. 우리가 이제 보험 계약에 그 보험 계약이니까 사실 뭐 이 해당되는 요 asset 보험 계약에 매치되는 그런 자산에 대한 시장 가격에 comparable 그죠? 비교 가능하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가정치로 쓴다는 얘기죠. 비교 가능하게 만드는 유사한 그런 자산에 관찰 가능한 어떤 마켓 프라이스를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요거는 또 이제 IFRS 13 Fair Value Measurement의 83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69 IFRS 13의 69는 이제 중간에 뭐 긴 게 있어요. 이제 가격에 있어서의 어떤 프리미엄이나 디스카운트 어떤 리스크를 반영을 해서 프리미엄 디스카운트 있는 거는 다 걷어내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간에 문장이 길게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요거를 가지고 이제 해당되는 것만 제가 빼왔어요. 기업은 인풋을 고르는 것으로 한다. 근데 뭐 일관성이 있는 거, 에셋이나 라이어빌리티 이것의 특성하고 그 일관성이 있는 일치가 되는 그런 인풋들을 고르는 것으로 한다. 네. 그런 어떤 그 에셋과 라이어빌리티는 뭐냐? 시장의 참가자들이 그 에셋이나 라이어빌리티를 실제 트랜잭션 거래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characteristics 거기에 이제 걸리는 거죠.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요건 이제 마지막 쪽의 문장인데 모든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지금 quoted price 그러니까 이건 액티브 마켓인 거예요. 실제 이제 거래가 되면 내가 얼마를 나는 그 최대한 지불할 수 있다. 아니면은 이제 파는 사람은 난 최소한 이거는 받아야 되겠다라고 quote하는 프라이스가 있어요. 실제 거래되는 시장에서 quoted price가 있다면 그죠? 요거 이제 레벨 1 인풋인데 이거는 이제 뭐 그 IFRS 13에 관련된 거고 뭐에 대해서 asset이나 liability에 대해서 그게 quoted price가 존재한다면 기업은 그 프라이스를 조정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fair value를 measuring 할 때, 그죠? 이제 79, 요거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 79에 있는 거는 제외하고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그런 조정 없이 그 실제 거래 마켓에서의 quoted price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딱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액티브 마켓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는 있다 이거죠. 똑같은 게 없지만 그런 경우에 이제 그 가격을 쓴다. 중간에 뭐 프리미엄 디스카운트 들어가는 게 가격에 있어서 그죠? 더 얹어주거나 깎아주거나 뭐 이제 어떤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그런 그 수요와 어떤 공급의 특성에 따라서 프리미엄 디스카운트가 주어지는 거는 fair value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거 83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는 건 IFRS 13의 이제 83인데 아까 이제 레벨 1 인풋이었죠. 레벨 2 인풋. 그래서의 조정은 변동해요. 뭘에 따라서
어떤 팩터들인데 그 특정한 자산이나 어떤 부채의 특정한 팩터들에 따라서 변동을 해요. 조정은. 그러면은 이렇게 조정하는 내용을 레벨 2에 있어서 어저스먼트, 조정의 변동을 일으키는 팩터들은 뭐냐? 다음들을 포함한다 이거죠. 자산의 상태나 어떤 위치,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그리고 이제 뭐뭐 정도라고 하는 게 팩터라고 하는 거죠. 뭐냐? 인풋이 어떤 아이템에 관련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변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팩터가. 그런데 그 어떤 아이템에 관련되어 있느냐? 그 에셋이나 라이어빌리티에 비교 가능한 어떤 아이템에 정도하는 아니 거기에 관계하는 정도 그에 따라서 변동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물량, level of activity in the market, 마켓에서 얼마만큼 그게 그 quantity 거래되고 있느냐, 그죠? 그 인풋을 내가 관찰하는 그런 그 시장 안에서 얼마만큼 이게 거래 물량 내지는 거기에 따라서 거래 level of activity, 거래 수준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특정한 어떤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제 이거하고 컴패러블하게 그죠? 그 마켓 자체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뭐 고려하는 거가 이제 들어가는데 컴패러블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측정하려고 하는 이제 보험 계약에 있어서의 자산이나 이제 부채 이런 것들의 어떤 존재하지는 않지만 마켓 프라이스에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이걸 쓸 수 있겠다라고 만드는 그런 유사한 자산의 관찰 가능한 어떤 마켓 프라이스를 조정을 한다. 네, 조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디스카운트 정할 때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9 이거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문장을 넣었는데 여기에서 이 앞에 거하고 뒤에 거만 뺐어요. 중간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많기 때문에 83은 이제 제가 거기다 넣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 그 82에서 연이어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마켓이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이제 관심이 있는 에셋이 특히 이제 레퍼런스 포트폴리오에서의 에셋에 대한 마켓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엔티티는 추정 방법을 채택하는 것으로 한다. 이런 에셋은 여기 IFRS 1389 얘기했었죠. 이런 에셋에 대해서 기업은 다음과 같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develop 먼저 개발을 해요. 관찰 가능하지 않은 인풋을 개발을 한다. 뭐해서 best information available. 그러니까 어떤 그 최적의 정보, 이용 가능한 정보를 사용하여 그 관찰 불가능한 그죠? 지금 실제 이제 액티브 마켓이 아니기 때문에 관찰 불가능한 그런 인풋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 거를 개발을 한다 이거죠.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하에서 이러한 인풋들은 include 아래 사항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포함할 수도 모른다. 뭐예요? 기업의 자체 데이터, 그죠? 그 다음에 또 IFRS 17의 컨텍스트 하에서 엔티티는 또한 more weight를 줘요. 그 어떤 단기 변동보다는 그 롱텀 추정치에 더 많은 웨이트를 신뢰도를 부여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없으니까 그 하나의 그 추정 테크닉을 택하는데 이렇게 디벨롭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관찰 불가능한 인풋에 대해서. 그래서 이럴 때는 회사의 어떤 그 시장이 없으니까 자체 데이터를 놓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숏텀보다는 롱텀 추정에 더 많은 웨이트를 줘서 개발을 한다. 그죠? 우리가 항상 그 뭔가 웨이트를 많이 준다, 적게 준다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이를 기준으로 해서 몇 퍼센트를 여기다 더 주느냐. 그러니까 항상 뭐 여기서는 지금 숫자가 없으니까 50%보다는 더 커야 되겠죠. 그죠? 60, 40, 뭐 70, 30 이런 식으로 롱텀에 더 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89는 아까 있던 게 또 있네요. 이 앞에 건도 똑같고 두 번째는 그러한 데이터를 앞에 이제 1번 얘기했죠. 그런 데이터를 조정을 해요. 뭘 반영하기 위해서 이게 그러니까 아주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그런 시장 참여자들의 가정치, 그죠? 참여자들이 어떠한 어썸션을 하느냐 이거에 관한 모든 정보를 반영하여 그 데이터를 어드저스트 한다.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에 있는 데이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일드 커브를 추정하는데 이건 다 이제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추정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드 커브를 조정함에 있어서 기업은 관찰된 마켓 레이트를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어떤 때 최근에 어떤 트랜잭션에 있어서 그 어떤 금융 상품이나 뭐 해당되는 거 그것에 어떤 최근에 트랜잭션에 있어서 관찰한 마켓 레이트 이것을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근데 이런 이제 인스트루먼트는 뭐냐?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켓 팩터에 있어서의 어떤 그 변동들, 마켓 팩터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변동하는가에 대한 유사한 특성을 가진 그런 상품에 있어서 시장에서의 어떤 금융 상품에 있어서 최근에 거래에서 관찰된 마켓 레이트를 조정을 해요. 언제 이후에? transaction date 이후에. 그리고 또한 observed market rate를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뭐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 dissimilarity, degree of dissimilarity니까 여기 similarity가 아니고 dissimilarity니까 서로 간의 차이죠. 아까는 그냥 difference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 유사하지 않은 그 정도 degree of dissimilarity 그거를 반영을 하기 위해서 관찰된 마켓 레이트를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근데 이 dissimilarity는 between A and B죠. 뭐예요? instrument, 해당되는 상품, 그러니까 측정되는 인스트루먼트 위에서 얘기한 그리고 또 하나는 인스트루먼트인데 어떤 인스트루먼트냐? 거래 가격이 그 관찰되는 그죠? 지금 앞에 이거는 지금 측정하는 거지만 그 우리가 가격을 그죠? observe 할 수 없는 거죠. unobservable 한 거와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이 observable 한 두 개 사이에 그 유사하지 않은 정도 이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observed 된 market rate를 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참 어려운 말인데 그죠? 아까 degree of difference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일단 similar한 거를 찾긴 찾았어요. 그죠? similar한 거를 찾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degree of dissimilarity가 있다 그거죠. 뭐가 과연 그 다른가? 그래서 문장을 또 이제 따르게 어렵게 써놨죠. 그리고 이제 요거 그 어떤 에셋, 레퍼런스 포트폴리오의 에셋의 수익에 따라서 변동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위에서 얘기한 어드저스먼트, 그죠? 요 두 가지죠. 이렇게 어드저스트 마켓 레이트 observed, 그죠? 최근 트랜잭션에서 유사한 성격을 가진 그런 최근 트랜잭션에서의 어떤 그 마켓 그 observed 된 마켓 레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두 개 사이에 degree of dissimilarity를 그 조정하는 거 이러한 조정들은 뭐를 포함하느냐 내용이죠. 포함하는데 뭐냐 여긴 또 차이라 그랬죠. 뭐 amount 그죠? 캐시플로우의 amount하고 언제 캐시플로우가 발생되고 지급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캐시플로우의 불확실성 그죠? of the asset in the portfolio 포트폴리오 내에 그 에셋의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 그죠? 그러니까 금액, 타이밍 그리고 그 uncertainty 뭐에 지금
그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에셋에, 그죠? 요 세 가지는 뒤에도 나오죠. 똑같이 amount, timing, uncertainty of the cash flows of the insurance contract, 그죠?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할인율을 정하려고 하는 보험 계약과 요 해당되는 cash flow 이거 사이의 차이점을 조정하는 거를 포함하는 거고, 두 번째는 exclude 시켜요. 뭐를? market risk premium for credit risk, 그죠? 그래서 리퀴디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리스크를 말씀드렸고, 크레딧 리스크는 이제 디폴트 내가 이제 뭐 그 받지 못할 경우 이런 경우 이제 크레딧 리스크가 되는 거죠. 크레딧 레이트에 따라서 이제 이자율도 달라지고 뭐 이럴 거나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크레딧 리스크에 대한 이 크기에 따라서 어떤 리스크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거 이거를 제외한다. 제가 아까 그 어떤 89절 그 IFRS 13 Fair Value Measurement에서 얘기했듯이 프리미엄이나 디스카운트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어썸션을 추정할 때에는 넣지 말아야 되죠. 저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평균을 잡은 상태에서 우리 뭐 그 리스크 어드저스먼트 다시 추가하듯이 하나의 크레딧 리스크가 크다 그러면은 어떤 리스크 프리미엄으로서 뭐 더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크레딧 리스크가 작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의 그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그런 형태인데,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을 위험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부분을 제거한다 이거죠. 어드저스팅 할 때. 근데 그게 뭐냐? Which are relevant only to asset. 그러니까 레퍼런스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그 에셋에만 적절한 그 에셋에만 해당되는, 그죠? 그런 어떤 그 크레딧 리스크의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 그러니까 여긴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의 위치가 걸린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레퍼런스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자산에만 해당되는 거기에만 적절한 어떤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이죠. 만약에 이게 뭐 그 다른 에셋이라고 하면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만 해당되는 적절한 그런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 이것은 제외한다 이거죠. 크레딧 리스크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그 어드저스먼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어떤 그 앞에서 얘기한 그 어떤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에셋의 수익에 따라서 변동하지 않는 보험 계약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there should be 무엇이 있을 것이다. should be a single illiquid risk-free yield curve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yield curve는 뭐냐? 모든 어떤 uncertainty를 그 제거시켜요. risk free니까. 그죠? 뭐에 대해서? 미래 현금 흐름 금액. 그죠? 언제 지급한 타이밍, 현금 흐름의 금액과 타이밍에 관련된 모든 uncertainty를 제거시키는 그 risk free yield curve 하나의 싱글 illiquid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뭘까요? liquid 그러면은 하나의 이 그 자산 자체가 그 liquidate 될 수 있다라고 하고 illiquid하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비유동성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 판매되거나 뭐 그러지 않는 그러한 어떤 risk free yield curve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싱글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유동적이지 않은 그런 리스크 프리 일드 커브가 존재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국의 50년짜리 트레저리 본드 이런 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거래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장기에 그렇게 묶어놓는 거란 말이에요. 뭔가 그 부채 조각의 듀레이션 매치를 위해서. 그러나 in practice 실질적으로는 top down approach 앞에서 얘기한 그리고 bottom up approach 두 가지 이것들은 다른 yield curve 이거를 그 result in 그죠? 다른 resolve yield curve로 귀결될지 모른다. 서로 다르다는 거죠. bottom up로 한 방법하고 top down으로 한 방법으로 어떤 even in the same currency 그죠? 어떤 같은 그런 currency 그 통화 단위라고 하더라도 그 yield curve가 다를 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에 있어서. 이거는 왜냐하면 어떤 여기에 고유한 제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에 있어서?
그 내가 어떤 그 각 방법 하에서 수행한 조정 그것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고유한 어떤 그 제약이 있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그 문제는 그 가능한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그 이런 탑다운 어프로치에서 우리가 이제 그 리퀴디티 캐릭터리스틱스 두 개 다른 측면을 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른 어떤 유동성 특징에 대해서 조정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이게 그러니까 조정을 다 못한다 이거예요. possible lack of 가능한 조정을 다 그 부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또 inherent limitation 그러니까 because of the inherent limitation because of the possible lack of an adjustment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두 개의 방법에서 그 나온 yield curve는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은 이 디스카운트 레이트 자기가 이제 뭐 나는 하나의 방법 두 개를 다 하지 않고 하나의 방법을 택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나의 그 yield curve를 내가 결정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결정된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다른 방법에 한 거하고 같으냐 다르냐 다르면 이게 왜 다르냐 이런 식으로 정합성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택하면 그냥 그 방법으로만 하면 된다 이거죠. 자기가 이제 선택한 방법 뭐요? 디스카운트를 추정하는 방법. 근데 이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the other.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바텀업 방법으로 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탑다운으로 추정한 그 일드 커브에 따른 할인율하고 그렇게 내가 했다 그러면 과연 두 개가 그 일드 커브가 같을 것인가 아니면 다르다면은 왜 얼마나 다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reconcile 숫자적인 어떤 정합성 체크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의 방법을 택하면 그거대로 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한 방법론 하에서 그거에만 충실하게 해서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IFRS 17은 구체적으로 제약 조건들, restriction, 제약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그 에셋의 어떤 그 레퍼런스가 되는 포트폴리오 오브 에셋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거는 들어가고 이건 안 들어가고 이런 제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우리 B81의 위의 방법에서 그 사용한 거를 적용을 해서 이거 할 때 그런 제약 조건이 없다 이거죠. 그러나 fewer adjustment 그죠? would be required.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좀 adjustment가 적으면은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fewer adjustment would be required. 그러니까 adjustment를 좀 적게 하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팩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요? 보험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적용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팩터들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되도록이면 어드저스먼트를 적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When reference portfolio of asset, 그죠? 그 에셋 포트폴리오 참조가 되는 그 포트폴리오 에셋이 유사한, 시밀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웬만하면은 좀 어드저스먼트를 적게 하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보험 계약으로부터의 캐시플로우가 언더라잉 아이템의 수익에 따라서 변동하지 않는 그런 그 보험 계약의 캐시플로우 캐시플로우가 그렇게 변동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어드저스먼트가 적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if가 뒤에 있죠. 이 앞에도 있지만 if entity가 만약에 debt, 그죠? 자기가 부채를 지는 그런 금융상품을 출발점으로서 스타팅 포인트로서 자기가 부채를 갖는 금융상품 이거를 사용한다면 뭐 equity,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 이제 equity니까 뭐를 이렇게 클레임할 수 있는 우리로 하면 이제 채권 채무 그런 의미겠죠. 채권 채무 채권의 의미보다는 그죠? equity
인스트루먼트 이거라기보다는 출발점으로서 채무에 이거를 사용한다면 좀 적은 어저스먼트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적 성격을 갖는 이런 금융 상품에 대해서 그 목적은 제거하는 거예요. 뭐로? Total bond yield. 그러니까 전체 어떤 그 본드의 어떤 그 수익성이죠. 수익성으로부터 제거하는 거예요. 뭐를? The effect of credit risk. 그러니까 크레딧 리스크의 효과, 그 다음에 other 팩터들의 효과, 이 보험 계약에 적절하지 않은, 그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크레딧 리스크나 다른 팩터들의 어떤 효과분을 전체 본드 일드로부터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얘기죠. 데트 인스트루먼트에 대해서는 이런 크레딧 리스크의 효과를 제거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의 그 레퍼런스 포인트로 해서 크레딧 데리버티브, 그죠? 크레딧을 그 딱 변수를 갖는 그런 금융 파생 상품의 시장 가격,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죠? 그런 크레딧 리스크의 이펙트를, 효과를 추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죠? 하나 레퍼런스 포인트로서 크레딧 데리버티브, 그죠? 크레딧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상품의, 아니 금융 파생 상품의 시장 가격을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아무래도 자산 쪽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아마 이제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준서에서는 그냥 패러그래프 36에서 간단하게 돼 있는데, 그리고 기존에는 우리가 그냥 디스카운트율을, 물론 이제 뭐 규정에 의해서 뭐 어떻게 하라, 뭐 되게 복잡하죠. 여러 가지가 있죠. 상품 프라이싱 할 때 할 거, 뭐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에서 할 거, 뭐 공시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에서는 지금 그 기준서에서는 간단하게 얘기한 거, 그리고 이제 부분 뭐 어떤 식으로 할인한다, 이게 이제 기준서에 있지만, 여기서 이제 다시 자세하게 어떤 방법에 대한 어떤 식으로 하라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빌딩 블록 2 디스카운트 레이트입니다.